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 전당대회 현장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담 기자, 조금 뒤면 개표가 시작될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 등 약 1만 명의 인파가 전당대회를 열리는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2년 임기의 이번 지도부는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한 당을 쇄신하고 당정관계를 재정립하는 등의 주요 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대표 선거의 경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4명의 후보가 4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결선 투표가 이뤄질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4명의 후보 중 50%를 넘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28일 1, 2위 후보 간의 결선 투표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한동훈 후보가 대세론을 앞세워 1차 투표에서 과반으로 승리할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반전에 성공할지를 두고 긴장감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후보 간의 상호 비방전과 폭로전으로 내부 갈등이 과열됐던 만큼 갈등을 수습하고 화합하는 건 역시 새 당대표의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 오후 4시부터 개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개표 결과는 약 오후 4시 반쯤 나올 예정입니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는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48.51%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에 비해 6.6%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지자들은 전당대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후보들의 이름을 외치며 응원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킨텍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을 심사하는 국회 청문회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 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폭염이 갈수록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좁게 발달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에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7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에 팔당댐의 방류량이 증가했고 서해의 대조기가 맞물려 하류로 강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한강의 수위도 올랐습니다. 잠수교의 수위는 오전 한때 6m를 넘겨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더 이어집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대 80mm, 대전과 세종, 충남에 최대 50mm가량입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과 경남, 울산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오늘 오전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며 대기 불안정도 강해집니다. 내일부터 정체전선은 북한 지역으로 더 북상하겠지만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7,600여 명 규모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의 교육 거부 선언에 이어 주요 수련병원들도 지방 전공의들에 대한 모집 제한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주요 수련병원에서는 지방 전공의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레지던트 1년차에 대해선 모집을 아예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병원 소속의 전공의가 과목을 바꿔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지원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고려대 의료원 소속 교수들은 면접 과정 중 지원자의 탈락 사유에 지역의료 붕괴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세의대, 가톨릭의대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채용 전공의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교육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는 등 거센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용기 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들의 입장이라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지원을 촉구하면서 이번 모집에선 수련 특례가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에 전공의 거부 방침에 대해 오늘 입장문을 내고 환자의 고통과 생명을 포기하고 국민의 치료권을 방해하는 행동은 반인륜적 학풍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확정하고 어제부터 모집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원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며 수련병원별로 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들은 9월부터 수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주연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해 대통령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특사단은 1박 3일 일정으로 체코에 방문해 정부 간 한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 대신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상대로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의 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매직 넘버를 사실상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 19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차 투표에서 1,976명의 지지를 받으면 그대로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데 AP통신은 자체 조사 결과 이미 2,500명 이상이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권 도전 공식화 하루 만에 이른바 매직 넘버를 달성한 겁니다. 후원금도 답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대선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하루 만에 8,100만 달러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 민주당 원로들의 공개 지지를 바탕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후보 승계에 안착하는 모양새입니다. And I am first-hand witness that every day our President Joe Biden fights for the American people, and we are deeply, deeply grateful for his service to our nation.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이르면 내일 백악관으로 복귀해 대국민 연설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편 미 하원 감독위에서는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의 경호 책임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The assassination attempt of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on July 13th is the most significant operational failure of the Secret Service in decades. 하지만 작전 실패를 인정한 비밀 경호국장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2살 배기 아들을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서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친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생후 20개월 아들을 6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숨진 아이 곁에는 차가운 밥 한 공기만 있었고 거실에서는 빈 소주병 3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아들이 숨지기 전에도 1년 동안 60차례에 걸쳐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과 외박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20개월 아이를 사흘 가까이 물도 없이 방치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은 A씨가 경계선 지능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 점과 학교 폭력 피해를 겪은 불우한 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가 아들 생전에 양육 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30일째를 맞아 유족과 대책위원회 측이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사측의 성실한 교섭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는 오늘 서울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아리셀 사측이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을 위한 피해자 유족들과의 집단 교섭에 성실히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계관계 장관회의에서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에 배추와 무의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를 유도한 뒤에 결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불법 거래나 신용카드로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픈마켓 등에서 불법 거래 비중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들이 이름에 금융이나 카드 등을 붙여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엔 30에서 80, 충남엔 10에서 50, 충북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비가 그치면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모레는 33도 등 서울도 한낮에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밤에도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비는 그치겠지만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시간당 10에서 30mm가량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 25도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충청과 남부지방의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도 한낮에는 대전이 32도, 광주가 33도, 강릉과 대구, 제주 34도까지 올라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서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